음악 당신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공간에 머문 적이 있습니까? 서서히 당신을 부서뜨리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사랑이라 혹은 의리라 부르며 버텨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사랑도 의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다른 영상들처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들어서는 안 됐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는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과 직장에,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라고. 우리는 충성과 의리가 미덕이며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고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맹목적인 충성이 치러야 할 대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충성은 고결한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는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을 놓아버린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굶주려 가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충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인함도 미덕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닐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동안 상대방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여전히 이득인가?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가 되는 순간 그들은 떠납니다. 당신은 피 흘리지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길을 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꿰뚫어본 냉혹한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다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군인들의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킨 친구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감내한 연인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충성하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미소 짓는 법을, 당장이라도 떠나야 할 때 침묵하는 법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더 관리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어주고 복종하고 역할을 수행해야만 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분명 그 순간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머물러주지 않을 그 방에 당신 혼자 남아있던 순간, 사랑은 이미 떠났지만 의무감만이 당신을 붙잡아두던 관계, 그만두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사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떠나지 못했던 직장. 충성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구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충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힘의 상징도 도덕적 우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은 떠나는 사람들을 벌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환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역할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척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웃어넘깁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머무릅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황금 족쇄를 찬 죄수처럼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갑니다. 인내를 강인함으로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신을 계획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은 계임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거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보기 좋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연기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 위에 세워진 소속감은 진짜 소속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이며 불충한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충성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고결하다고 믿음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무시하길 원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견뎌내길 바랐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고통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침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빚진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 시스템에 충성을 빚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명확히 보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면을 벗고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각본에서 걸어 나올 빚을 말입니다. 만약 진짜 충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면 당신의 관계와 약속, 평생 연기해온 역할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다면 이 지혜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극장처럼 말이죠. 화려한 조명과 의상, 잘 연습된 미소가 보입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익숙하며 고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상 탈출 계획, 조용히 작성된 계약 조항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기 전에 이미 정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턱시도를 차려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여기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이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매달립니다. 버림받는 것으로부터의 안전, 악당이 되는 것으로부터의 안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끔찍한 미지로부터의 안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충성을 지키면 보호받을 거야. 내가 버티면 그들이 내 가치를 알아줄 거야.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충성이 약속이 아니라 감옥이라면요?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이 연기를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얘 아픈지 묻지 않을 때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속박을 헌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병사, 의리 있는 친구, 말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때도 미소 지었고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를 쳤으며 영혼이 비명을 지를 때도 이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장문의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오지 않을 답장을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부서뜨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당신은 떠나는 것이 정해진 역할을 깨는 것을 의미했기에 머물렀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처받은 채로 머무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성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무해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 자신을 산채로 갉아먹어도 묵묵히 연기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고결하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고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복종이다. 환각에 취한 것과 같다. 당신은 외양을 보상하고 명확함을 벌하는 세상에서 충성을 연기합니다. 떠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져 죽어버린 우정을 유지하고 혼자가 될까 두려워 일방적인 관계에 머무르며 인내를 미덕으로 착각하여 당신을 고갈시키는 시스템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충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힘도 도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두려움입니다. 정체성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종하고 질문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조연 역할을 계속해주는 버전의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신을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이며 배신자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당신이 각본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깨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스러운 헌신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당신의 침묵으로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그들이 편안하기 위해 당신의 어떤 모습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야 합니까? 두려움 위에 세워진 충성은 미덕이 아니라 진정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마취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을 밖으로 이끌어줄 목소리를 점점 더 잃게 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구하고 해부하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충성을 미덕이라 주장할 때 종종 당신을 길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무대도, 박수도, 자기 배신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이해와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바치는 충성이 당신을 위축시키고 복종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충성인가? 아니면 사랑인 척하는 두려움인가? 충성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정식입니다. 고결해 보이고 신성하게 들리지만 그 밑에는 차갑고 효율적이며 소리 없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머무름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떠남으로써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충성도 변합니다. 더 나은 직함과 연봉 제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회사를 사랑했던 직원, 당신의 위기가 너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해주겠다던 친구, 다른 누군가가 짐없는 인정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원을 맹세했던 연인. 우리는 이것을 배신이라 부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충성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재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것의 위험이 보상을 넘어설 때 결정은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떠나본 적이 있고, 팀을 바꾸고, 편을 바꾸고, 사람들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약속에 믿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센티브, 즉 동기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는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계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하자 지지자들은 충성을 바꿨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자 조언자들은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적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항상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도덕적 실패라고 부르겠지만 그것은 애초에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 즉 모멘텀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떠나는 것보다 머무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을 때 충성합니다. 하지만 머무는 것이 고통스럽고 창피하며 손해가 될 때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이 변했는지 의아해하며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충성의 위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가려 신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접었을 때도 계속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충성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을 공정함과 혼동하지 말고 힘의 균형, 즉 레버리지를 파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왜 아직 여기 있는가?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까? 이 질문들은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하기 위해 극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 더 나은 선택지만 있으면 됩니다. 무한한 선택의 세계에서 충성은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배신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합리적인 조정일 그리고 당신이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 역시 그만큼 합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부정하거나 애원하거나 쫓지 말고 변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충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며 상황에 따라 계속 재협상되는 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맹세처럼 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즉 위험과 보상에 의해 좌우되는 살아있는 거래로 대하십시오. 숫자가 뒤집히는 순간 다른 모든 것도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힘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충성의 찬가이며 우리 모두가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껴서 머물렀고 사랑에서 희생했으며 진정한 사랑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키아티벨리는 그 너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시적인 표현을 걷어내고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사랑은 잊히지만 두려움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은 사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기 어려우므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즉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라 변덕스럽지만 대가는 명확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나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속삭임은 사랑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계약서는 배신을 막고 혼전 계약서는 망설임을 만들며 비밀유지 서약은 침묵을 삽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떠나는 것의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떠나는 비용이 저렴하다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역학입니다. 가장 사적인 관계조차 이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을 위해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친구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소홀히 합니다. 약속을 계속 깨면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파트너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반복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리고 거짓말하고 당신의 침묵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약 그 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함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관계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구조에 의해 안정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두려움이며 그 경계가 사랑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자비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진함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배신의 대가가 따르도록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복수가 아닌 가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비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충성이 대가에 의해 뒷받침될 때 그것은 전략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감정보다 경계를 훨씬 더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을 짓밟을 수 있고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잃게 된다면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날 사랑했다면 왜 떠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잃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 답이 충분하지 않다라면 당신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충성은 시험받기 전까지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모두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하고 보기 좋은 사진을 올리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고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당신의 빛이 희미해질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하나씩 조용히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 동안, 당신의 존재가 그들을 돋보이게 하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동안만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기는 연극을 걷어내고 환상을 불태우며 누가 진짜였고 누가 단지 리허설 중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침묵이 찾아올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던 사람. 당신의 빛을 이용했지만 당신이 빛을 잃자마자 도망친 사람. 당신은 단지 사람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들의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신보다 더 아픕니다. 당신의 현실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충성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고 해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번영기에는 충성하지만 역경 속에서는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우선순위를 다시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 서는 것이 부담이 될 때 그들은 재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편안함에서 오는 충성을 인격에서 오는 충성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편안함의 충성은 쉽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하고 인격의 충성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편안함은 흔하지만 인격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설계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편의에 묶여 있었고 어떤 관계가 진실에 묶여 있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떠난 사람들의 상실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깊이를 증명받지도 않고 그렇게 깊이 들여보냈는지 자문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충성으로 착각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너무나 필요해서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는가? 이것은 비통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대한 것입니다. 붕괴를 연구하지 않으면 당신은 똑같이 약한 기반 위에 다시 지을 것이고 다음 폭풍에서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건하십시오. 당신의 문을 되찾으십시오. 불길 속에서 충성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주지 마십시오. 유대를 시험하고 기반의 압력을 가해보십시오. 얻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누가 남는지 보십시오. 진정한 충성은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미소가 아닌, 축하가 아닌, 침묵 속에서, 긴장 속에서, 상실 속에서, 비 속에서는 누구나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오직 진짜만이 어둠 속에서 당신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력이 규칙을 다시 쓸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믿어라.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미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마침내 계약 조건을 보게 되었고 다시는 그 맹목적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평등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이로 흐릅니다. 권력이 클수록 더 많은 충성을 기대하고 더 적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CEO는 당신이 해고의 칼바람 속에서도 남아주길 기대하지만 이익이 줄면 당신을 지켜줄 의무는 느끼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 막후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권력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침묵에 보상하고 복종을 미덕이라 부르며 질문을 배신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 불균형은 의도된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복종과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누군가에게 충성함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존중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쓸모가 다하는 순간 사라질 권력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권입니까? 가장 위험한 환상은 충성이 위로만 흐를 때 양방향으로 흐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화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배운 충성은 결코 오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적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정식이 바뀌면 움직이고 이득이 되는 동안 머물다가 그렇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닫고 아무도 믿지 않고 상처받기 전에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충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충성이 쓸모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조건부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이나 희망,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상호 이익, 공유된 위험, 명확한 대가 위에서 구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들을 보십시오. 정치, 비즈니스, 결혼에서 그 관계들은 감정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일치하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내가 이기면 나도 이긴다.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우리는 감성이 아닌 구조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충성입니다. 첫째, 당신의 충성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감정적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연한 것이 아닌 특권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배신을 값비싸게 만드십시오. 위협하지 말고 설계하십시오. 무게감 있는 계약을 만들고 집행 가능한 기대를 설정하십시오. 떠나는 것에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셋째, 거래를 살아있게 유지하십시오. 충성은 일회성 서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협상입니다. 전략적 충성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설계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용어를 정의하고 기한을 정하고 진실을 정하십시오. 명확성 없는 충성은 연극일 뿐이고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누가 목표가 일치해서 충성하고 누가 단지 관성 때문에 충성합니까? 누가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누가 아직 더 나은 선택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냉소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명확함입니다. 이 질문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당신과 묶여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충성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당신이 보증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 뒤에 숨은 설계도를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배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구조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배신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닥치기 전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명확성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친절을 헌신으로, 존재를 영원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연결고리 아래에 있는 계약을 읽습니다. 애착이 아닌 목표의 일치를 찾습니다. 그들이 충성함으로써 얻는 것과 떠나면 잃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에게도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것이 여전히 진짜이기 때문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충성하는가? 이것이 의식적인 충성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망상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결국 충성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진짜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한마디가 남습니다. 충성은 당신을 타인에게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